한국을 일벌백계 하려 했다가 일벌백계 당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삶을 살면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죠. 무엇을 먹을까? 잠깐 쉴까 말까 하는 사소한 일부터 위치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 가족, 나아가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엔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이 길고 겨울이 아주 짧으며 겨울이 겨울 같지 않은 그런 사계절도 있고, 반대로 여름이 온 듯하다 끝나고 겨울이 무척 긴 그런 사계절도 있습니다. 산업화를 하기 전까지 계절을 이겨내기보다 계절에 순응하고 계절에 맞추어 삶의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70년대 대스타였던 남진씨의 임과 함께라는 노래처럼 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 가을에 풍년 들면 겨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짧지 않은 나라에선 중군기라 불리는 아주 혹독한 시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연한 듯 순응했습니다. 배고픔과 영양실조는 면역력 약화를 가져왔고 질병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70년대까지 아이가 태어나면 사는지 죽는지 지켜보자며 1년, 2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살았지만 자연스레 한이라는 것이 일생을 통해 몸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수천 년의 삶은 생존을 위한 전투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많은 재능을 지닌 민족이지만 재능을 뒷받침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소수 사대부를 위한 신분사회는 애초에 우리 민족 특성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족이면서 우리라는 크기가 클수록 힘을 내는 민족인데, 신분계층 사회는 그 우리라는 크기를 계층별로 나뉘어 크지 못하게 제하겠고, 상위계층은 하위계층의 재능을 억눌렀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이 말은 우리 민족의 이념이며 현재 헌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동학운동이 태동하면서 주창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이 나왔는데, 이미 반만 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이를 건국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언제든 우리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동기부여만 해주면 기꺼이 그 공동체에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런 민족임에도 현실에선 신분으로 삶이 나뉘어 있었고, 그 신분은 노력으로 극복되는 일이 아니어서 팔자라 여기며 순응해야 했습니다. 재능은 뛰어나지만 신분이 낮을수록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미군정을 겪고 투표라는 것을 통해 백성이 임금을 처음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으면서 세상이 변해 관리나 유지라 불리던 집안이 지식과 권세는 많지만 신분에서 위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알게 된 것이죠. 이승만을 몰아낸 4.19 혁명을 통해 임금을 뽑는 것도 내치는 것도 백성이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분을 법으로 나누어 커다란 우리를 가로막았던 벽이 깨졌다는 것과 반대로 노력을 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는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려 했고, 형편이 부족해 자식 중 하나에 영향을 집중했지만 가능하면 모두를 가르치려 했고 배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확실히 부여되었습니다. 저는 박정희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박정희가 잘한 것 중 첫째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국민에게 나은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가지 동기부여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하나는 나은 삶에 대한 물질적 동기부여이고, 다른 하나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국민을 지배하려 함으로써 국민이 권력에 저항할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동기부여를 국민은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서 죽기 살기로 일했고 돈을 벌려 했고 자식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임금이 다시 주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죽기 살기로 투쟁했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 공통된 동기부여에 성실히 반응했습니다. 삶은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로 개선이 되어갔고 많은 희생이 뒤따랐고 아직도 그 억울함이 풀리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은 권력을 이겨냈고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6.29 선언으로 잘 알려진 이 성과는 국민 전체에 해냈다는 긍지를 심어주었으며 민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균열이 심했던 커다란 우리라는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끈끈해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지만 거대진 우리라는 공동체는 거뜬히 극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지만 끈끈해진 우리라는 공동체는 거뜬히 극복했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온 국민을 절규하게 했던 세월호, 그리고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극복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도 엄청 잘하는 민족이지만 반대로 수능도 엄청 잘하는 이중성을 지녔습니다. 일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로 기득권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길지만 여느 나라들처럼 국가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는 보통 400~500년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부여, 고려, 조선, 그리고 남쪽의 대한민국, 북쪽의 김씨왕조 북한이 사실상 다입니다. 짧게 잡아 역사가 반만 년인데 열거된 국가 이름이 북한 포함 11개에 불과합니다. 같은 민족에는 수능을 잘하지만 힘있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 도발한 수능보다 거칠게 대항한 민족입니다. 때론 이 수능이 체념으로 보이기도 하고 나은 삶에 대한 열의가 없음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수능과 항쟁 그리고 체념의 과정을 보면 공동체에 동기부여가 주어졌는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유전적으로 정서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합니다. 8월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합니다. 수탈과 폐허에서 피땀과 희생으로 일군 대한민국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주옥순이란 사람이나 이 사람이 속한 세력들이 말한 것처럼 일본에 사과하고 굽히고 모든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인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일벌백계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굽히고 굴욕을 감수했다고 일본이 당장 없던 일로 할 거라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짓밟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후속 조처를 했을 것입니다. 한번 기가 꺾이면 개인이든 나라든 가진 힘의 절반도 쓰질 못합니다. 아마도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한번 꺾이고 나면 대항 자체는 불가능해지고 일본이 원하는 것을 내주면서 계속된 굴욕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에 반응한 건 정부가 아닙니다. 하루 지나 국민이 즉각 정면 돌파하자고 반응했고 정부와 기업이 이 모습에 힘을 얻어 화답했고 국내 언론과 야당의 나라 망할 계획이라며 집중포화를 받았던 소부장 국산화와 대체 조달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말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 평가했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결국 굴복할 거라는 일본과 의견을 대부분 같이 했습니다. 정확히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가요? 굴복하지 않고 당차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일 아닌 듯 쉽게 극복한 듯 보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겨내고 잘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에 의지하는 소부장 품목은 많습니다. 승리를 의심치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일본 기업이나 지자체가
벌 돈은 못 벌고 도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어 일본이 추가 규제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소부장 정책을 편다 해도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건 사실상 다 거절하면서도 정부가 지속해서 일본과 잘 지내자고 하는 이유도 무식한 짓을 또 하지 못하도록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고, 일본은 명분을 얻기 위해 크고 작은 도발로 한국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명분을 얻기 위해 군사적으로 독도를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차근차근 밟아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일본을 경계해야 하고 정부와 국민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매운동은 단지 일제를 사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 의기를 보여주어 일본과 외세의 침탈 야육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입니다.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우리 민족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오늘자로 10만이 되었습니다. 구독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